안녕하세요. 네, 저녁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되게 귀한 시간 내서 오신 거죠? 네, 저도 귀한 시간 내서 온 겁니다. 네,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본사에서 강의한 제 첫 강의를 해가지고 제 나름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시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장발이에요. 예, 그래서 머리를 잘랐어요. 예, 예. 그리고 옷은 오늘 첫 게시한 옷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만큼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되기 싫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할게요. 제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은요. 저는 이제 이쪽 관련 일을 지금 13년 차 진행하고 있고요. 29살 때 이제 겨울에 예, 29살 겨울에 요 일을 이제 만나게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혼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선음이라고 하고요. 자, 네, 강의 시작할 건데요.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예, 강의 주제 무겁지 않아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근데 저성장하면 요즘 이제 막 떠오르는 화두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있죠? 고, 예, 고물가, 또 예, 고금리, 고환율, 예, 그중에 저임금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고민 많이 하시나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20대 때부터 그런 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내가 일을 못 하게 됐을 경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꿈이 있지 않았어요? 예, 꿈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 꿈이 막 희석되고 흐릿해져요. 그러다 보니 현실에 이제 마주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뭔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 뭐 사회 초년생 때 했던 그런 뭔가 좀 큰 포부들이 점점 이게 사회와 부딪히면서 좀 위축되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다들 마찬가지지만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이 가정을 꿈꾸며 제가 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애기 아빠가 돼 버려 가지고 예, 그럼 그때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좋은 아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이제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예, 그 사실 알았을 때 근데 원래 이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요. 그 대학원 들어가고 싶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교수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접었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여러분들 이제 겪으시면은 이제 눈앞이 깜깜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빨리 이제 그 혼례를 잡아야 되고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직장도 빨리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빠르게 직장 이제 그 전선에 뛰어들게 되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도 스펙 같은 거 많이 쌓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그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하루라고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 저의 하루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하루 아닌가요? 예, 또 이제 저녁 시간대는 또 남성분들이 좀 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분 아침에 이제 급하게 출근하고요. 네, 과도한 업무에 이제 시달리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예요? 이 사진? 예, 퇴근할 때는 이렇게 기뻐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바로 안 가면 뭐가 있죠? 와이프의 잔소리가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아기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일했던 현장 모습인데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빠르게 취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길고 짧고 그런 거를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일 빨리 불러주는 데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공돌이 있죠. 예, 공돌이 출신이에요. 실제 저예요, 이거. 예, 제가 제 회사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회사였고 또 가족 회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박봉이었고요.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사진 찍는 것도 싫었거든요.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사진이 과연 있을까라고 막 찾아봤는데 딱 한 장 있었어요. 저 사진이요. 예, 저 뒷모습이에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찍어준 것 같은데 창고 관리할 때 이제 찍어준 것 같고요. 저 옆에 시설은 제가 그 직장생활 딱 한 군데서 해봤거든요. 아세요? 어디서 직장생활 했는지? 이거 무슨 공장 같으세요? 예, 홍삼 공장이요. 예, 홍삼 공장. 근데 제가 희한하게 강의할 때 제가 홍삼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면 되게 즐거워하세요. 홍삼이란 표현이 웃긴가? 다음에 인삼이라고 할까 그냥? 예, 되게 웃으세요. 그래서 이런 공장에서 이제 많이 일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삶 속에서 계속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거죠. 보통 기상 7시 하시나요? 더 일찍 하세요?
아, 멀리 출근하시는구나. 예, 저는 집 근처로 출근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업무 시작하고 뭐 8시 귀가해서 개인 시간이라고 여기 짧게 써 있는데 사실 개인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퇴근하시고 개인 시간을 여기로 오신 거네요. 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 그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꾸 뇌리를 고민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진을 제가 왜 넣냐면 여름 휴가철이에요. 예, 이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아니 왜 7월 말 8월 초에 다 몰려서 휴가를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휴가를 한 뭐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4박 5일 정도로 받아가지고 휴가지에 도착하면은 회사에서 또 전화가 오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왜 다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면은 저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때 저도 이제 맞벌이 했었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예. 사진이 좀 이상한데 제가 폭력적인 남편은 아니고요. 예.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항상 이렇게 찌들어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말로 싸웠어요.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게 말로 이렇게 서로를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화내지 않고 이렇게 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이 고된 하루는요, 우리를 작은 것에도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만들었고요. 이게 서로를 탓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이거는 네가 안 했니? 저거는 왜 내가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서로가 더 많은 것을 하길 바라는 그런 생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서로 힘드니까 그랬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힘든데 돈이 쌓이진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살다 보니까 참 이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거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면은 과연 되는 걸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잘 풀리는 걸까? 그래서 당시 때 이 노력의 배신이란 말이 막 있었어요. 막 헬조선이라는 말이 막 있었고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이런 이 세상 속의 사람 같은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제한된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정도 자유를 갖고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은데 이 사회 자체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사회 그냥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왜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지? 왜 주말에 쉬어야 하지? 왜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 왜 다들 이제 비슷하게 살아? 근데 그렇게 다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왜 더 나아지지 않는 거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과연 나한테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고 보세요? 예? 당시 때 저 그렇지 않았어요. 예, 남의 것처럼 보였거든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꿈을 키워주는 것 같았고요. 우리 회사의 오너의 말 한마디에 저의 환경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삶을 살고 싶었는데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가지고 뭔가 설정된 대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면 어때요? 모든 게 다 조작되어 있는 느낌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렇게 돌아가게끔 누가 만들었나 보다.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나한테 주도권이 없는 삶인데. 자, 대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 내가 평생 살 집은 고민하시죠? 예, 공감하시죠?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은데 공감하시죠? 우리 애들은 이거 공감하시죠? 그리고 워라벨. 그럼 내 노후는? 근데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 건강은 이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당시 때 회사 생활을 너무 이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저도 건강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안 좋았어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줘야죠.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줘야 되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더 많이 일한다. 예, 마음에 드세요? 끝나고 나가서 이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조금 더 벌릴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더 오래 일한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하나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답이 없죠. 근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고 저도 당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돈에 쪼들리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주말에? 아니면 그냥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하루 잠깐 바짝 땡길까? 그리고 10몇만 원 나오거든요. 12만 원 정도.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계속 하는데 지속 가능한가 이게?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한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때 제 그 마음은 뭐였냐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나 뭐든 할 수 있어.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무식한 제가 수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책 몇 권 읽었더니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사의 최고의 길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과 이런 책도 있고 뭐 프로슈머 뭐 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동 수익은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수익이 이제 노동 수익이고요. 즉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수익이에요. 권리 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 번 해놓은 권리에 따라 거기서 계속해서 인정받음으로써 그 돈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권리 소득을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그냥 인세 소득, 그리고 뭐 저작권료 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임대 소득.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노동 수익은요? 직장. 예.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뭐 전문직 좋아하시죠? 근데 전문직도 노동 수익이에요.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돈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 수익은 X다. 권리 소득적인 부분들을 찾아가자라고 생각해서 소비자 참여 마케팅에 제가 이제 참여하게 돼요. 이때 저한테 이 일을 알려준 사람은 저랑 가장 절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가 야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그 아까 그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게 청년들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뭔가 좀 옛날 세대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있는 문화가 뭐냐면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비관적인,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팽배해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그래요. 누가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뭔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부분부터 먼저 찾죠? 그게 될까? 예, 이런 형식으로 많이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마케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그 친구가 믿음이 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친한 친구였지만 일적으로는 전혀 믿음이 안 가는 친구였어요. 예, 일적으로는 전혀 믿음이 안 가.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무한 신뢰가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친구들끼리 우리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술 한잔 하는 게 좋고 같이 그냥 당구장 가고 PC방 가는 게 좋고 이래서 만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이 플랜이 신뢰가 갔어요. 예, 그리고 이 플랜 신뢰가 가면은 이걸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은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느낌을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고 해서 말은 쉽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너 뭐해? 라고 그냥 1인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이 일을 제가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소비자 마케팅의 이 생산 회사에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되면 돼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세요? 막 숫자가 막 이제 움직일 거예요. 혹시 졸려오신 분 있으신가요? 예, 졸려오면 안 되죠. 저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하고 옷도 새 거 입고 왔고 머리까지 자르고 왔는데 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머리 안 잘랐으면 졸아도 되는데요. 예, 머리 많이 잘랐어요, 진짜. 예. 자, 이런 생산 회사가 30%의 가격의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소비자는 100%의 가격의 물건을 이제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유통 구조에는 중간에 총판, 도매, 소매라고 하는 애들이 껴가지고요. 마진을 자기들이 챙겨가요. 이게 유통 마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마케팅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일부분을 회사가 가져가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같은 이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환원해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쓰기로 결정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소비재여야 돼. 소비재. 소비재는 뭐예요? 예, 없어지는 거. 예, 없어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 선호하셔야 되고요. 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소비재인데 썼는데 우와 되게 전문적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되고요. 기능성이 있는 건 뭐예요? 네,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었는데 효능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독창성이란 건 뭘까? 그렇죠.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네, 특히 아무 데서나 막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여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사죠.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따라준다라고 한다면 매니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화장품, 퍼스널케어 이쪽으로 보통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 거의 이쪽이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을 그냥 대충 고르시는 분 계신가요? 비교하죠. 그럼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을 그냥 대충 고르시나요? 후기나 뭐나 이런 거 다 보시죠? 화장품, 퍼스널케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뭐 시중에 어떤 회사는 이제 고등어도 있고 뭐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뭐 고무장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비재이긴 하지만 약간 이 전문성과 기능성과 독창성이랑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제품들의 소비자가 되고요. 내가 막 물건을 써본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았어.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뭔가 지금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아니에요. 머릿결이 좋으세요. 예, 그럼 이제 어떤 샴푸 쓰세요?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샴푸 내가 좋은 샴푸 써가지고 저 옆에 있는 1호한테 얘기해 준 거야. 예, 이 샴푸 쓰면은 머릿결이 비단결 같이 굉장히 괜찮아져. 예, 비단결은 아니시지만 비단결 같이 좋아져. 예, 그렇게 해서 이 1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신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 했어. 근데 보통은 어때요? 이 마케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아 이게 물건을 내가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역할들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단순히 그냥 정보를 공유하시면 돼요. 소비자는 1호에게 정보를 공유했고, 너는 어디서 구매하면 돼? 너도 유사나를 통해서 가서 구매하면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유사나 이 마케팅은 추천인이 없으면 물건을 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1호에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VIP 회원제인데 너 어떻게 우리를 알게 됐니?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또 다른 VIP인 소비자가 알려줬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나도 이제 VIP 여기 가입돼가지고 제품 먹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딱 가면 되거든요. 그때 됐을 때 1호에게 물건을 전달해줘요. 소개자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 모든 제품에는 포인트가 있는데 1호가 구매한 포인트가 200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나에게도 200포인트가 똑같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자, 어때요? 나는 소개를 했는데 나한테 포인트가 공유됐죠? 여러분들은 이런 활동을 이미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문 내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야, 제가 그랬대더라. 저기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런 거 굉장히 쉽게 잘 하시잖아. 굉장히 잘해요. 나 한 명한테밖에 너도 꼭 얘기하면 안 돼.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문 내는 거 굉장히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소문을 잘 내시면 돼. 그랬더니 이제 포인트를 똑같이 공유해 주는 거잖아. 다른 데는 소문 잘 내도 어때요? 뭐 하나 주는 게 없어.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는 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2호는 어때요? 이 1호가 써보니까 또 본인도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2호한테 정보를 줬더니 얘는 800포인트 물건을 구매하겠대. 마찬가지로 유사나에게 구매했던 거죠. 그리고 이 포인트는 1호도 800을 받고요. 나에게도 800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구조는 어때요? 내가 한 것을 인정해 주지만 다른 사람이 한 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마케팅은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 인정해 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됐어요. 한 명 더 해보세요. 그랬어 제가.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래 알았어. 한 명 더 해볼게. 그 3호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3호에게 똑같이 얘기했는데 얘도 유사나에게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물어요? 추천인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추천인 이때 누가 돼요? 2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500포인트를 구매했어요. 그럼 500, 500, 500 이렇게 이제 똑같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계속 되나요? 네, 계속 이렇게 공유가 돼요. 이런 공유 시스템으로 결국은 저기 있는 소비자 군단이 한 2000포인트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이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을 따라서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유받고요. 나에게도 결국 2000포인트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돈으로 환산해주는 그러한 마케팅이에요. 내가 소문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문낸 것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 못했죠. 저 못했죠. 제가 이제 말주변이 있어 보이나요? 이거 해서 그래요. 이거 해서 그래. 이거 해서 그렇고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말주변이 별로 없었어요. 되게 정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뒤로 갈수록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옆에 앉아 있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앞에 가서 제가 저러고 이제 강의를 하네. 별로 상상 못해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내가 소개한 사람은 1호 한 명이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나한테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적은 사람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것이 권리소득의 열쇠인 거예요. 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러한 제품들, 아까 제가 나열한 제품들의 매니아가 됐어요. 왜냐하면 소비재이니까 쓰면 없어지죠. 근데 기능성도 있고 독창성도 있었어. 그래서 또 쓰고 싶어. 근데 여기에서만 살 수 있어. 독창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영업 시스템에서는 내가 계속 물건을 전달해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결제를 받는다거나 이런 활동인데 우리가 처음에 뭘 했어요? 야, 이 제품 좋으니까 너 거기 가서 사 먹어 라고 한 것을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해 라고 얘기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음에 물건이 필요할 때 나한테 연락하지 않아요. 알아서 구매해 먹어요. 그때마다 포인트가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포인트 막 세시면 돼요. 포인트 올라온다고. 그래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권리소득의 이제 열쇠가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지만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바로 허락해 줬을까? 예? 바로 허락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갑자기 네트워크 비즈니스 소비자 마케팅이야 굉장히 좋아라고 하면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야 그냥 하는 거나 해. 지금 거나 열심히 해라고 하는 거죠.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저 글자 크게 표현했잖아. 예,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뭔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시 때 저도 한두 번밖에 안 들어봤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 멱살을 다시 잡아야지 이제. 예. 이러진 않았고요. 굉장히 제가 나긋나긋하게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가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을 해요. 극적 합의를 보는데 진짜 이거 진짜 을사조약급의 불공정 합의였어요. 진짜. 와, 어떤 식이었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든 허락을 구하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허락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용서받기로 하자. 네, 제가 질릅니다. 네, 가입을 하고요. 와이프가 가장 기분 좋을 만한 타이밍에 내가 가입을 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는지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방으로 들어가면 할 게 없거든요. 저는 거실에서 TV도 보고, 주방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못 참고 나오더라고. 못 참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이거요. 그냥 뭐 오빠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대신 그게 그렇게 비전이 있으니 나 일 안 해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예? 불공정하잖아요. 근데 진짜 와이프가 반대해서 배우자가 반대해서 나 못해요라고 하는 건 저는 진심 아니라고 봐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해요. 와이프를 퇴사시키면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좀 당황했지만 그래 너 그러면 간둬봐. 얘가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제 속마음은 설마 저희가 이제 어렵게 시작한 그 가정이기 때문에 빚도 많았어요 당시 때.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되는 이제 전셋집에 살고 있었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달달이 나가는 이자도 있고 막 그런데 갑자기 간둔다고 하니까 제가 사회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가서 사표를 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달까지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일로 가정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네. 자, 이러한 그 소비자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요, 이 올바른 회사 선택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회사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재니까 우리 피부에 맞닿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회사보다는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가 훨씬 낫고요. 그리고 잠깐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여야 되고요. 또 재무구조 안정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합법적이고 보상이 공정한 회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러한 회사를 선택해서 이 소비자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공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이미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말했던, 전문가들이 말했던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 회사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직접적으로 검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자, 그래서 창립자분이신데 아까 우리 앞선 강의 때 이 창립자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이분이 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자꾸 부르짖는지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가족 건강이나 신경 쓰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그러면서 너네 다 건강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런 건강 전도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뭔가 굉장히 사명감과 뭔가 큰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이미 의사였고요, 의학 박사님이셨고 본인의 이제 가족분들이 만성 질환으로 이제 목숨을 이제 잃게 돼요. 그러면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미 질병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뭔가 바이러스성 질병 뭐 이런 질병들은 주사 맞고 뭔가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뭐 수술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질병의 추세가 어떻죠?
만성 질환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뭐 고혈압, 당뇨, 암 뭐 이런 것들 서서히 우리 몸이 죽어가는 그런 건데 요즘 누가 아파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바이러스로 죽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예,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칠 수 없다. 이건 어렵다. 그래서 예방하자. 그러면서 예방을 하려면은 이런 양질의 영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게 돼요. 물론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마이런치 박사님이 피트니스 트레이너 그 아주 유명한 피트니스 트레이너였다 한다면 운동으로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의학 박사님이시잖아. 예,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써먹으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정작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먹을 수가 없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직거래 방식으로 이제 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현대인들이 그 왜 아플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왜 안 먹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첫 번째 돈이 나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몸 하나 간수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해야 되죠? 일단은 뭐 좋은 거 먹는다 뭐 이런 거 있겠고요. 양질의 영양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좋은 음식.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셔야지. 운동하셔야지. 예. 또 뭐가 있죠? 예,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출근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해도 돼. 근데 돈은 넉넉하게 나오고 있어. 예, 충분해. 여러분 그러면 운동 안 하실 거예요? 운동하실 거잖아. 아침부터 필라테스 센터로 이제 가신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리고 좋은 거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챙겨 먹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것을 판매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런 기획까지 만들게 된 거거든요. 설득력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요. 그게 진짜야? 저런 사람이 살아 있어? 머리가 저렇게 백발인데? 예, 그때나 지금이나 저렇게 똑같이 백발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의심이 많겠지만 저도 의심이 많아요. 예, 저도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얘기한 거지만 계속 검토를 거듭하다 제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이게 실존한다라고 하면 가서 봐야지. 그래서 전 사표 내고 미국을 가게 돼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이제 지났을 때 아내는 물론 말렸죠. 뜯어 말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회사 생활, 저녁 때 유사나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빨리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고 미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퇴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퇴사하는 거 말고. 그래서 퇴사하고 이 미국 가는데 제가 직접 찍은 비행기 사진이거든요. 그 당시 때 아시아나항공 타고 왔어요. 가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이제 시설도 보고요. 웬츠 박사님과 사진도 찍고 실존하고 살아 계신 분 뭔가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많이 받고요. 보고 이 공장 사진이에요. 유산화 공장 사진 이제 입간판에 찍는데 2012년 8월 14일이라고 써 있죠. 무슨 날일까? 우리 와이프 생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제가 그냥 저돌적으로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일을 했다니까요. 네, 그래 알아봤더니 이 회사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었어. 굉장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FDA 의약품 제조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건강식품 회사지만 의약품 제조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드는 건 당연한 거죠. 매출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 그리고 25개국에 진출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나라에 이제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군은 영양제, 뉴트리션, 그리고 식사 대용 다이어트 체중 조절 제품, 그리고 화장품, 그다음에 여러분 늘 쓰는 그 퍼스널 케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제품들이 뭐 많은 과학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앞에서 조금 진행했으니까.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그 백악관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정도로 기술력 있는 이제 회사고요. 앞서 얘기한 그 책이에요. 당시도 저도 이 책을 보고 이 책 너네가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지만 그럼 국내에서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여드리잖아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이제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이관왕을 수상하고 있어요. 영양제 부분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 부분에서요. 그리고 후원사가 빵빵해요. 보건복지부,
식약청, 뭐 건강보험센터 뭐 이런 데거든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예, 여기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공정하게 뽑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고 성장하고 있죠. 5천 명 이상의 어떤 선수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선수? 월드 클래스. 손흥민도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5천 명 이상의 월드 클래스. 그리고 그 중에 3,734명은 메달리스트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정우 메이저리그 진출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정우가 요즘은 우리 유산화에서 좀 핫한 모델이지만 이상화가 전 세계를 그냥 수년간 제패했을 때요. 이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리고 요즘 핫하죠. 클로에 킴. 예, 겨울이다 보니까 클로에 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메달을 땄더라고요. 그 여자 선수 최초로 1260도 회전이라고 하더라고. 1260도. 상상이 안 가는 회전을 유산화 헬스팩을 먹고 달성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빠르게 돌고 싶다. 헬스팩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는 70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상을 또 많이 수상해서 800회 이상의 자랑스러운 국내 수상 내역을 달성을 했는데 지금부터 800개의 수상 내역을 알려드릴게요. 지루해지겠죠? 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한번 한 6가지, 7가지 정도만 말할까 했는데 주무시더라고. 이 부분에서. 예. 수상 내용은 정말 많구나. 아, 가지가지로 많이 받았구나.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당시 때 제가 저의 몸 상태는 회사 생활과 그리고 이제 유산화 비즈니스를 같이 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낮에는 출근해야 되고 저녁 때는 이 비즈니스 진행해.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과도한 업무량.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실적 압박? 이 실적 압박 왜 제가 써놨냐면 중소기업이면서 가족회사다 보니까 제가 공돌이 출신도 이랬지만 그나마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제일 멀끔히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래처를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예, 뭔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 그런 회사였어요. 예, 그리고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거래처에 보내가지고 갑자기 일을 시켜. 근데 이게 밖에 나가서 거래처를 보냈으면은 공장 일은 그만하게 해야 되잖아요. 현장 일하고 저녁 때 나가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일하면서 내가 괜찮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또 업무 능력도 키울 시간이 없어요.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와이프 잔소리하고 집에 가면은요. 만성 피로가 너무나도 심각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 입장이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특히 남성분들이요. 남성분들 직장 끝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 분. 손 들면 안 돼요. 손 들면 안 돼. 네,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때 이 좋은 제품들 제가 계속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이 못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섭취하면서부터 아침에 눈 뜨는 게 굉장히 수월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막 피부 트러블하고 아토피 군데군데 막 접히는데 올라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이 밤낮 없이 일할 때는 헬스팩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저녁 강의니까 제가 헬스팩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회사가 불법이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등록이 되어 있고 혹시나 어딘가에서 이런 류의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안내 받는다고 할 때 여기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예, 선택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완벽한 회사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일은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시면서 부업으로 진행하세요. 그러다가 저녁 때 내가 조금씩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결과가 보인다? 그러면 둘 다 같이 할지 아니면은 전업으로 전향을 할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일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사회 경험 별로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죠. 예, 여기에 잔뼈 굵은 이제 직장인분들이라든가 사회생활 하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 사회생활 딱 3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막내뻘이에요. 그 정도면은요. 그래서 저는 방법론에 대해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니까 그걸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걸 배워서 이제 일을 했고요. 일을 할 때 처음부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고 쓰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나열한 그런 제품들을 이제는 유산화 제품을 선택하시면 그때부터는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의심이 가시죠? 예, 망설이게 돼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째려보면서 얘기를 해요. 예, 째려보면서 살짝 거리를 두고요.
좀 팔짱도 끼시기도 하고요.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이런 느낌으로서 이제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너네 공정하게 주는 거 맞아? 예, 공정하게 주고 있어요. 공평하게 공유받는 실적, 이 공유 플랜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소개한 사람이 50점을 하면 나는 50점 그대로 받게 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5,000점을 했다. 그럼 5,000점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러시네요. 근데 아는 사람 많아야 하잖아. 의심이 끝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얘기 드리죠.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지렛대의 원리로서 이제 일을 해내요.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열심히 이 일을 하려고 해. 그럼 한 명이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명을 소개해냈어. 그럼 우리 팀은 2명이 되는 거예요. 자, 2명이서 약속을 해. 우리 한 달에 한 명씩만 하자. 한 달에 한 명씩만 만들어 놔자. 그리고 다음 달에는 2 플러스 2가 돼요. 2명이서 한 명씩 했기 때문에. 그럼 4명이 돼. 자, 4명이 되면 돈이 될까 안 될까? 된다고요? 4명이서 돈 되면 큰일 나요. 예, 4명만 있으면 돈 되면 큰일 나. 이제 피라미드야, 피라미드. 예. 4명일 때는요, 그냥 포인트 조금 쌓이고, 뭐좀 이게 부스러기 좀 떨어지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4명이서 한 명씩만 더 하자 그래서 8명이 되면 이게 돈 돼요, 안 돼요? 아직은 8명 아니. 자, 8명이서 한 명씩 했어. 네 번째 달에 16명이 됐어. 그리고 이때부터 어떨까? 이때부터 재밌어요. 재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 소득이 들어온다라는 느낌까지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간두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16명이 한 명씩 하면은 16명이 돼서 32명이 이제 돼 버렸죠. 예, 이렇게 해서 10개월을 반복하면은 1024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 10개월 동안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10명이잖아요. 네, 10명인 거거든요. 이게 지렛대 원리예요.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 인정받는 그런 마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저한테 많은 사람을 소개하라 그러면 저도 그건 자신이 없거든요. 예, 제가 어디 가서 많은 사람 막 소개하고 막 말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잘하겠구나. 올인해보자 쟤한테.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많으시죠? 아니면 처음에 그런 일인 줄 아셨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내가 만들어낸 사람들의 자발적인 재구매로 지속적인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권리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안 사도 돼요. 예. 얼마 제가 어저께 화이버지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파트너한테 화이버지를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화이버지라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요. 아침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제품인지 알겠죠. 갑자기 그게 떨어졌어. 굉장히 그걸 안 먹으면 채소를 통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은 그런 효과를 내요. 식이섬유 제품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전화했더니 없대. 예, 없대. 이해하죠. 원래 본인 먹을 거 정도만 갖고 있거든요. 다음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도 이틀째 못 먹고 있대. 제때 좀 구매하세요. 예, 한마디로 정말 소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우리 가족들이 먹을 만한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셔가지고 가족 내에서 소비하면서 일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또 야 이제 시작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가 그때 빨리 했으니까 넌 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은 무한정 내가 포인트를 늘려간다라기보다는요 기회 확장을 통해서 무한 소득을 달성하는 리엔트리 제도가 있어요. 자, 내가 이 일을 진행을 하면은 포인트에는 상한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맥스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맥스가 되면은 한 여러분들이 월 700만 원 정도를 벌어갈 텐데 처음 가입하고 나서 이 정도 수익을 받아가는 게 상한가예요. 고스톱도 상한가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상한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첫 번째 아이디로 가입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꽉 채워서 700만 원 벌어놨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당신 진짜 너무 잘한다. 한 번 더 해봐. 2호점 줄게. 그리고 이 2호점 또 다시 꽉 채워 나가면은 2배가 돼요. 또 3호점을 키울게 라고 하면 또 3배가 돼요. 결국은 상한가는 있지만 무한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 밑에 있는 쪽에서 이제 발생된 실적은 어떻게 돼요? 위로 쭉쭉쭉 공유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는 누군가를 또 다시 도와주면서 일을 하게 되는 윈윈 플랜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국내 웰니스 산업 총 시장 규모가요 125조라고 이제 유산화 코리아 이제 킥오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런 뉴트리션 관련된 회사들이 460개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한 566개의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마케팅으로 승부를 걸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옥석을 잘 가려내지 않으면은 이 회사들 중에 내가 좀 어울리지 않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최고의 회사에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해가지고 하니까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셔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내가 당신처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근차근 배우면서 이 일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 한 3, 4개월 정도 굉장히 헤맸거든요. 왜 헤맸냐면 가진 건 자신감밖에 없었어요. 그 자신감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그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되고 실수 남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고민했더니 당시 저한테 이 일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석세스 코어라고 하는 교육을 들어가세요. 이 교육이 이제 오픈될 건데 자기가 이제 좀 들어보니까 이 교육 들으면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회사를 관두고 미국까지 가려고 결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교육은 유료 교육이거든요. 당시 때는 3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20만 원이죠. 예. 예? 아니에요? 예. 21만 원? 1만 원 갖고 너무 그러지 말죠.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육비가 싸졌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비가. 근데 이러한 좋은 강의를요 30만 원에 듣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당시 때. 그래서 이 교육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이 전역 부업자 사업 설명이잖아요. 저도 이런 전역 부업자 교육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교육을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꽉 차 계신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앞줄만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앞줄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을 하려면은 최소 10명이 있어야 된대요. 10명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10명의 이 사업을 진지하게 할 사람을 구해와야 되잖아. 교육이 열리려면. 그래서 10명을 구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을 같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교육장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학원을 제가 빌려요. 예, 동네 학원을 빌려가지고 주말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교육이니까 주말에 몇만 원 주면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집까지 해요. 그래서 그 교육에 제가 케이크 불고 있잖아요. 좀 앳돼 보이죠? 저 빨간 넥타이 매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아니고요. 예. 저 당적이 아니에요. 저 당적이 아니고요. 그 당시 때는 시스템 복장이 있었어요. 어떤 이게 룰인 거죠. 그 남자는 흰 셔츠에 이제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요. 넥타이를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고지고대로 다 따라 그래서 그것도 고지고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때 보면은요 넥타이가 다 빨개요. 예, 제 입장에서는 요거 조금 요 좀 다르다 이렇게 다 샀거든요. 와이프는 다 똑같아 보인대. 이거 마치 여성분들이 립스틱 바른 다음에 이거 어때? 똑같은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처럼 그랬던 거죠. 이때 교육에 제가 MVP를 받았고요. 이 교육을 제가 여러분들 진짜 추천드려요. 만약에 받지 않았다, 나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교육 먼저 듣고 결정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문제 없거든요. 교육 들으면 가능성이 보이잖아. 결국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해답이 돼요. 여기 들어가면은요. 왜냐하면 방법론적인 부분을 배우실 거니까. 그리고 유캠프라는 1박 행사가 있는데 여기 행사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다운되고 뭔가 조금 우울한 감정들이요 갑자기 그냥 막 치솟아 올라요. 그래서 이 공간에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돌아가면 진짜 나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기운이 뿜뿜 나거든요. 근데 처음 이 교육을 참석을 하면은 행사가 끝나자마자 그 기분이 땅으로 떨어져. 돌아가는 길에 모여 있을 때는 막 강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그 기분이 또 땅에 떨어지는 거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복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했어요. 그것도 익숙해지는 거. 막 도파민이 나는 것도 익숙해지니까 중독이 돼버린 거죠. 이 교육에 있든 없든지 간에 막 말을 할 수 있는 텐션이 계속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내가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내가 좀 지역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오지에 살고 있고 막 원시 밀림 이런데 살고 있으면은 못 오잖아요. 그 정도 되면 못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유맵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교육 엄청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엔트리를 통해서 고소득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시는데 저는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처음에 제대로 된 디렉터라는 직급을 달성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약간 회사로 치면 약간 과장 정도, 과장 정도라고 하는데 한 월 300만 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직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브론즈, 실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가고 싶어하는 궁극적은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골드 디렉터를 달성하라고. 이거는 회사로 따지면 한 이사님 정도.
이사님 정도 되는 건데 월 700만 원 정도가 따박따박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예, 여기에서부터 저걸 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루비 월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에메랄드 월 2,200만 원 정도를 달성하고 나면은 넘사벽 다이아몬드 3,200만 원을 벌어가는 직급을 달성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벌었는데도 나는 돈독이 있어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 더 하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1스타 다이아몬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더 하면은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게임에 보면은요, 막 아이템에 보면 플러스 1 붙이고 2 붙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성분들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 할수록 플러스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돼.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는 취향에 맞게 기호에 맞게끔 여러분들 성장하시면 돼요. 난 여기 돈이 더 필요하다. 나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명품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그렇게 그냥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가실래요, 같이? 대답이 없네. 예, 가셔야죠. 예,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평생 가입비 2만 원으로 여러분 시작하게 될 거고요. 두 가지 플랜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한 약 5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됐을 때는 한 개의 아이디를 개설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 100만 원 정도로 브랜드 체인지 하게 됐을 경우에 아이디 한 개라고 써져 있는데 오타예요. 세 개의 아이디를 개설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방법 2는 더블 적립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가입을 하실 때 보통 저렇게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이제 50만 원과 100만 원 금액의 차이, 그 용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잘 소문을 내야 되죠. 그러면 제품을 잘 써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 구매하게 되면은 주요한 제품 하나씩 다 써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양한 보너스가 있는 회사예요. 이 다양한 보너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계 없는 수입이라고 여기 써 있죠. 자,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맥스아웃 보너스, 셀라이브 보너스 굉장히 많죠. 진짜 가지가지 많이 주는데 평생 매칭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소개한 사람이 받는 보너스의 15%, 받는 수당이 15%를 여러분이 공유하는 거고요. 리더십 보너스는 아까 골드 디렉터 정도 됐을 때 그 정도의 리더들에게 이제 주는 보너스예요. 엘리트 보너스 같은 경우 제가 주고 놨죠? 예, 왜 주고 놨을까? 예, 못 받아봤어요.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있죠. 제가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라는 거. 예, 못 받은 건 못 받아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 맥스아웃 보너스, 셀레브 나머지는 제가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보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여행 프로모션이 있는데 뭐 인센티브 여행, 리더십 서밋 여행, 뭐 크로스 여행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명품 여행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왜 어둡게 칠해져 있는 게 보이셨어요? 우리 보라색 입으신 분? 예, 왜 못 갔어요? 예, 엘리트 크로스는 예, 가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보신 저희 뒤에 권현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이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예, 가고 싶네요. 예, 이런 여행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줘요. 지금은 어느 프로모션을 하고 있냐면 후쿠오카 일본을 보내주는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모션을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본 여행 여러분들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보면은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가성비가 좋아서 간대요. 예, 가성비 있게 일본에서 놀지 마시고요. 여기 가면은요 가성비 전혀 없게 노세요. 예, 대신 돈은 누가 지불해요? 유산화가 다 지불해요. 예, 그런 여행을 여러분들이 떠나세요. 그리고 혼자 떠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보내줘요. 그러니 6대 특식, 인류 5성급 호텔 이런 거 꼭 챙겨가세요. 홈쇼핑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행을요. 한번 갔다 오시면은요 계속 중독성이 생겨가지고 막 가고 싶은 생각 많이 들거든요. 지금 절찬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연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어디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부업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 제한 사항이 없어요. 제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정말 나는 일 끝나고 유산화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지만 그날 저녁에 갑자기 축구 갈 수도 있잖아. 축구 보면서 맥주 마시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뭔가 하자 그게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일은 내가 낼 수 있는 시간만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욕심껏 계속해서 시간을 늘려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는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일은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은 포인트를 똑같이 공유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예, 저랑 포인트를 공유하고 있으신 분이 두 분 앉아 계시네요. 예, 저는 이분들과 포인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을 제 일처럼 해줄 수 있어요. 예, 이분들이 500 하면 저도 500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실수하게 만드는 것보다 내가 좀 도와주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이분을 성장시키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접근하시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저와 함께 이 일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쓸쓸히 이제 창고를 지키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갖고 비전을 나누며 꿈을 나누며 같이 가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일을 하면 그렇게 돼요. 자, 유사나 소득의 성격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여러분께 줄 거고요. 그리고 상속도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일을 쭉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굳이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코드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어요. 보통은 자녀에게 상속해 주겠죠. 네, 저는 와이프에게 상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유맵에서 볼까봐 이게 온라인으로 이게 올라가거든요 강의가.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라이브는 아닌데 제 라이브 방송은 아내가 꼭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성격이 있는 회사예요. 자, 하나씩 이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0살, 29살 이때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도 사직서를 내는 게 꿈이었고요. 출근이 제일 싫었어요. 출근이 제일 싫었고 그래서 30살 회사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됐어요. 사유는 그만 부려먹어가 이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 사유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유사나와 함께 가면서 내 집 마련을 성공하게 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회생활 3년 차가 빚도 많았었고 그러면서 자녀를 케어하면서 혼자서 이 일로만 가정을 먹여 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식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독일차도 드림카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왜 웃어요? 예. 뭐 지금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죠? 예. 아니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 예. 코로나 전이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남아 도니까 뭐 하지 해가지고 그냥 운동이나 할까 헬스장 갔는데 또 귀가 얇아요. 제가 헬스장 코치가 갑자기 저한테 소질 있다고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해볼까요? 그냥 그래서 40회를 제가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다이어트 프로모션을 한대. 그래서 이제 그 PT 받는 사람들끼리 프로모션 하는데 전 또 프로모션 들으면 또 뭔가 환장하잖아요 우리가. 프로모션이요? 그럼 무조건 등수에 들어야 되는데 생각해가지고 1등 했어요. 예. 그래서 저거는 헬스장에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돈 안 내고 1등 했다고. 자, 그리고 드레스 파티를 참석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요. 굉장히 크죠. 키가 이제 저만 하거든요. 공부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데 처음에는 아유 저 꼴값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지원해 주려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맨날 스케치북 펼쳐놓고 그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의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녀의 꿈도 하나씩 이뤄가는 그러한 삶이 유산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피아니스트가 꿈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둘 다 예능 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뭐 갑자기 뭐 파리, 이탈리 이런 데로 보내달라고 하면 나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유산화가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꿈이 바뀌었나 봐요. 요즘 피아노 잘 안 쳐요. 네. 이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경제 활동은 적성이 안 맞는 아내는 전업주부의 꿈을 제가 이제 이루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가 됐는데 요리 전혀 못할 것 같죠? 요리 진짜 잘해요. 예, 요리 진짜 잘하고 살림에 있어서 굉장히 프로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구했어요. 그냥 강의 때마다 얘기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뤄줬어요. 예, 일도 간두고 아이들만 케어하고 남편만 케어하는데 근데 그 타이틀만 가져갔지 이게 행동이 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의 때 많이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거 들은 거예요. 예, 와이프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일을 막 차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리 잘하고요. 정말 살림도 잘하고요. 아이들 케어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 잘하고 와 여보. 저기 뭐야 이렇게 뭐 준비해 놓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끝나거나 집에 가면 생각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여행의 기회도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동남아나 이런 데들도 정말 많이 갔지만 뭐 아시아권 내는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뭐 케이프타운이라든가 두바이 사막, 뭐 그랜드 캐년, 빅토리아 폴스 이런 데는 뭐 비행기 타고는 진짜 뭐 10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곳들만 제가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뒷모습만 올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뒷모습만 올렸는데 동의하시면 안 되죠. 예. 자.
그냥 뒷모습 사진이 좀 느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인데요. 저는 여행을 주말에 가는 건 선호하지 않고요. 성수기에 가는 건 전혀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좋은 리조트를 잡고 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내가 빌렸다라고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냈어요. 예, 그렇게 즐기며 사는 삶이 있고요. 최근에 갔다 온 여행지는 그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이제 상하이예요. 근데 상하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행지예요. 왠지 아세요? 이제 중국 여행 한 10번 넘게 간 것 같은데 저 보면 러브 SH 써 있잖아요. 건물마다 제 이름 이니셜이 써 있어. 예, 제 이름이 선음이잖아요. 선음. 러브 SH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저거 기다려요. 제가 기다리면 또 찍어. 그러면은 이게 늘상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어. 예, 그래서 막 찍은 거거든요. 유람선에서. 그래서 아내와 같이 이제 여행 갔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앳돼 보이는데 예전에 상하이를 갔을 때였던 거예요. 예. 처음 상하이를 갔을 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찍은 거예요. 제가 와 이거 너무 좋은 동네다. 어디 가든 내 이름 이니셜이 있으니까. 비록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좀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저런 거 보면은요. 자,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바로 이제 갔는데 굴 요리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원산지 가서 먹어야지. 거제 통영 어디 여수 거제 통영으로 이제 달려갔죠. 자, 그래서 이제 겨울 여행 또 먹방이거든요. 저렇게 많이 먹고 다녔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지금 이 시간대 이런 음식이 땡길 거예요. 여기 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으세요? 누가 누밀이라고 했어? 예,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국밥이 먹고 싶어요. 예, 참 지금 이때쯤 딱 국밥에 소주 한 잔 딱 먹으면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인데 이런 먹방 여행을 했는데 또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올라오다가 대구에 이 수성못이 보이는 수성 호텔에 들려가지고 인피니티 풀에서 이제 놀다가 이렇게 올라온 게 최근의 여행이고요. 보통은 낮에는 와이프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와이프인데 전날 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떨어져 앉아왔거든요. 붙어 있는 사진이 별로 이제 없는 거예요. 찍은 게 이거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는 요가원이에요. 제가 이제 요가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등산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여행 가는 게 저의 이제 취미예요. 그래서 이제 못 해본 것들을 해보는 거. 저거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롯데월드에서 이제 아내를 들어 올리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쉽게 들어 올리지는 못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취미가 게임이에요. 예, 그다음에 집에 있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있는 거 좋아하죠.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진짜 집에 할 일 없을 때는 집에서 그냥 게임 하고요. 그리고 와이프랑 싸울 때는 저렇게 만화방 같은 데 가가지고 만화 보면서 라면 시켜 먹고 이거 최고거든요. 진짜 남자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당연히 평일날 저런 데 가면 또 사람도 없어요. 조용히 먹고 이게 나오면서 정말 뭔가 이 회사의 리더라고 해가지고 맨날 스테이크만 먹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거 좋아해요. 예. 그러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이런 멋진 일이죠. 여러분들이 삶과 생존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네. 생존이 아닌 그런 삶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이 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니면 저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어떤 희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든 행복이 누구에게 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한 일인데 제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행복을 만드시고요. 그 행복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퍼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성장의 주인이 되고 있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150억, 200억 정도의 회사였지만 지금은 1600억 정도의 매출을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정도 앉아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억대 연봉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분들이요. 예, 그만큼 정말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자,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더 나은 미래를 얻어가실 거고요. 이 일을 그렇다고 해서 잃는 것도 없거든요.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일을 선택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산아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